인테리어를 혼자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얼마 전에 제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구독자도 몇 분 안 계시지만 연락을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서 한번 찾아오고 싶다, 궁금한 점이 많다라고 하셔서 미팅 약속을 잡았었어요. 원래는 사무실로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제가 마침 그때 그분들이 계시다는 근처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다가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카페에서 뵙게 됐는데 굉장히 젊으신 두 분이 나오셨어요. 뭐 동업을 해서 원래 본업은 있으시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알아보시고 이러던 중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건 두 분 다 인테리어 쪽 전공이 아니세요. 그래서 과연 이 일을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저도 역시 인테리어가 전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테리어 일을 해오고 있죠. 인테리어를 혼자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해야겠죠.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실제 그런 영업하고 설계한 것을 현장에 구현해내는 시공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뭐 소규모일 때는 한 분이서 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다 맡아서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던 건, 굳이 인테리어 전공을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인테리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인테리어 일이라는 그 전체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일을 1개, 2개 하고 나서 끝날 것 같으면 이거는 회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잠시 아르바이트 한 정도밖에는 안 되니, 최소한 내가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을 때 계속 일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인테리어가 진입 문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사업자 하나 내놓고, 아니면 나는 인테리어를 합니다 라고 간판만 내걸면 그냥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회사가 되기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진입 문턱이 낮으니까 폐업하는 그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죠. 그 폐업하는 경우의 수 중에 가장 큰 빈도는, 일이 처음에 1개, 2개 정도 누군가 뭐 아는 지인이 일을 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일거리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전문화되고 더 숙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뭐 SNS로 계속 마케팅도 해야 되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또 그 다음 일을 창출할 수 있는, 재주라고 하면 재주겠지만 그런 영업적인 능력을 분명히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어요. 저는 이분들께서 굉장히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런 분들께서 의기투합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처음에 큰 자본이 없으니까 우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팀을 구성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고 나아갈 때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하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죠. 혼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혼자 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께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래 나 기술도 있고 뭐 다 잘 만들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저희들 같은 회사도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편이지만, 이 일을 7명, 8명이서 다 분담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로는 혼자서는 오래 하실 수가 없어요. 계속 연속해서 하실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 다음 일이 어디선가 다시 생겨나기 전까지는 한 달이고 2달이고 그동안 벌어놨던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버텨나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인 거죠. 이런 경우는 제가 인테리어 영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늘 뭐 운의 선순환에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일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서로 분담해서 나누어 갈 때 일을 계속 해 나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산업혁명 시대에 보면은 혼자서 일을 할 때 100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일을 분담해서 할 때는 이게 200개, 300개가 아니라 몇천 개까지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내가 목수일도 하고, 내가 도배도 하고, 내가 전기일도 하고, 뭐 그러면은 혼자 돈을 다 벌 수야 있겠죠. 근데 전문적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에서도 반드시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분업이 필요하고, 인테리어라는 사업 안에서도 반드시 분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셨던 이분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저는 여전히 인테리어 시장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쟁도 심하고 업체도 너무 많아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블루오션이라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사업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없어지지 않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끔 뭐 과일 주스 가게나 아니면 뭐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나 이렇게 한때 유행을 타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한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푹 고꾸라질 수밖에 없지만, 인테리어라는 사업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도 있었고, 앞으로 제가 20년, 30년 뒤에 일을 더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저는 없어지지 않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본 거고, 어떤 시장이 됐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앞서서 더 멀리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그 환경 하에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창업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블루오션인 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